네, 반갑습니다. 신기루 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기루 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0월 10일, 1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은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8시까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여러 일정을 체크하고 상황을 체크하고 또 오후 3시부터는 또 동네를 돌면서 마이크로 동의서 진구하는데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스피커 연설을 좀 하고 다녔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동시에 체크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몇 가지 당부할 부탁 광고 말씀 그리고 또 주요 이슈 현안 또 주민들이 궁금하신 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내일부터 내일 LH 사업 설명회 한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10분 주로 이제 여론 전파력에 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 몇 분하고 저희 추진위원들 그리고 이번 사업 설명회 저한테 신청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10분 정도만 내일 LH 가서 직접 사업 설명회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2차, 3차 있어요. 2차, 3차 있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좀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외지 조합원들, 그러니까 외부에 살고 계신 분보다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내부 조합원들, 그분들 연세가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지금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동의서가 추가로 진구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다음 주부터 LH 사업 설명회와는 별개로 제가 시간을 정해서 매일 동일한 시간대에 사업 설명회를 우리 추진이 사무실에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추진이 사무실에 강의용 탁자, 의자, 칠판 다 구비했어요. 강대상까지, 강의용 탁자까지. 그래서 최대 10분 정도가 동시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강의실 체제를 비품을 다 구비해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추진 사무실 하는 이유는 일단 동네 어르신들이 저쪽 LH 사무실까지 직접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거리상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가까운 동네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신길구역은 과거에 여러 가지 소송 서로 고소고발전 이런 것로 인해 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나 동네 오래 사셨던 원주민들이 굉장히 뭐랄까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공포 트라우마, 불안. 그래서 혹시 동의서를 써주면 그로 인해서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하나는 분담금을 못 내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드셨는데 굳이 이런 사업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여기서 살지 이런 막연한 어떤 그런 우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게 다 과거에 이제 조합 설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송 사건 이런 분이 주된 원인인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지금도 이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어요. 이분들이 동의서를 써달라 그러면 문전박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써달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에게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이 안심하고 동의서를 쓸 수 있게끔 설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막연히 와서 써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특강 사업 설명회를 직접 제가
개최하고 제가 강의할 거예요. 직접 위원장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마음의 문을 일단 여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안심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동의서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동의서를 쓰시면서 또 주의 제가 돌면서 만나신 분들이 이제 과연 우리 신기일구역이 어떤 기준에서 이번 공모 과정에서 선정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문도 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선정 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동의율이에요. 이게 40점, 100점 중에서 40점을 100점을 해놨어요. 그리고 노후도가 30점, 그리고 도로 연장률이 15점, 그리고 마지막 세대일 때 15점에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이 100점 중에서 저희가 7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70점 이상을. 이게 객관적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자, 그럼 동의율은 무슨 동의율이냐? 제가 누차하다시피 다시 토지등 소유자, 사람 숫자죠. 사람 숫자 기준했을 때 가령 80% 이상 받으면 25점이 되는 거예요. 가령 600명이 조합원이다. 그러면 600명 대비 80% 6, 8, 48, 480분 이상이 동의했을 때 만점이 되는 겁니다. 25점이에요. 25점. 그거 왜 그러냐면 나머지 15점은 또 토지 면적 기준했을 때 또 15점을 배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40점 중에서 25점은 사람 기준, 15점은 토지 기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도 예를 들어서 2만 평이나 치자 그러면 저희 사업구역이 2만 평 대비해서 80%면 16,000평, 16,000평이 동의를 해야지 80점, 15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점, 15점 합해서 40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80%를 동의서를 받았을 때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후도는 쉽게 말해서 이제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야 되죠. 오래된 건축물인데 서울시 조례 보면 이제 30년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30년. 지금 2020년이니까 1990년 10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 이런 건물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신축 빌라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 이 신축 빌라들은 노후도를 다 깎아먹어요. 그래서 신축 빌라가 많으면 결국 노후도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신축 빌라에 사신 분들은, 또 소유하신 분들은 특별히 좀 이번 동의서 증거하는데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축 빌라에 사신 분들 때문에, 소유자들 때문에 기존 구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신축 빌라 사신 분들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연장률이라고 있는데 이게 15점인데, 이게 뭐냐면 폭이 4m, 그리고 길이가 4m 이상인, 폭 4m 이상, 길이 4m 이상인 이 도로에 얼마나 많은 주택들이, 건축물이 붙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많이 붙어 있으면 점수가 깎이는 겁니다. 4m 이하, 또 폭이 4m 이하, 길이가 4m 미만.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 그저께 동영상 보셨죠? 저희가 스피커 동네 돌아다니면서 호소한 거. 그런 좁은 1m도 안 되는, 폭이 1m도 안 되는 좁은 골목길에서 붙어있는 집들이 많을수록, 소위 말해 달동네죠. 벌집처럼. 달동네, 거의 골목길로 여기에 붙어있는 집들이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길 구역내에서도 가령 신길 1단지 동해사 뒤편이죠. 뒤편이나 그 언덕배기 뭐 이쪽에 있는 집들은 다 좁은 골목길이가 있어요. 좁은 골목길, 폭이 1m도 안 돼요. 뭐 2m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거기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은 점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15점 만점에. 근데 저쪽 그 2구역과 붙어 있는, 지금 루트하고 2구역과 붙어 있는 쪽은 상당히 도로 폭도 높고 4m 이상이에요. 집들도 크고, 그런데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안 된다. 점수를 좀 깎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 밀도라고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예요. 1헥타르 3,000평에 몇 개의 건축물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000평에 250개 건축물이 있으면 만점이에요. 15점. 200개에서 250개면 12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건축물이 안에 붙어 있으면 이제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벌집일수록, 벌집을 아시죠?
예, 거의 그냥 따닥따닥 붙어 있는 이렇게 돼야만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일수록 점수를 더 높여준다. 그런 지역이 어딘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일단 아까 말했던 동해사 뒤편이라든지 위에 그 언덕배기 지금 쪽그 이런 쪽 보면 상당히 따닥따닥 붙어있죠. 고물길에 그런 집들은 굉장히 저희 그 주거 정비 지수에 도움이 되는 선정 점수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고 반면에 저 2단지 저 뭡니까 아니 저 뉴타운 2구역에 붙어있는 넙치너치한 집들 있죠. 길도 4m 이상 이런 집들은 솔직히 말해서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도움이 되는 지역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뭐 해서 여러모로 이제 이미 구역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서로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도움이 좀 안 되는 집들은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가 이 100점 중에서 총 100점 만점 중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된다. 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뭐 노후도라든지 도로 연장이라든지 세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집이 고층으로 지어져 있고 도로가 뚫려 이미 그렇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특별히 좀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노력한다 해서 뭐 도로가 새로 좁아지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동일 부분은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70% 받을 수 있고 50%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처럼 그냥 형편없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노력한다 해서 달라지는 것은 동일입니다. 동일이 제 배점이 높아요. 그래서 40점, 50점 배점이 높으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40점 만점 받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35점 이상 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서로 연계망이 다 있죠. 연락망이 네트워크도 다 돼 있고 단톡방도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빌라 사시는 분들은 한두 분이 딱 다른 분들 다 이렇게 좀 책임지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좀 갖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쉬는 날인데 일요일인데 7장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모 빌라에 사신 또 대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빌라에 한 10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다 책임지고 받겠다 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빌라 사신 분들, 빌라의 소유주분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10분 브리핑장에서 강조해드린 게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사업 설명을 개최하겠다. 과거에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그래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사업 설명회를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이.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오후 적당한 시간 정해서 거의 매일 사업 설명회를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직접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고 또 직접 취지가 적어도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면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오늘 아까 4가지 동의를 노후도 선정 요인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이번 공모 선정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다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유념하셔서 동의서 증거하는데 다 같이 협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